안녕하세요. 웅진북클럽 신혜정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월 첫날 잘 보내셨나요? 저도 되게 분주하고 바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 때같이 또 여러분들 열심히 만나러 가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만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여러분과 이제 뭐 택배라든지 전화 상담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요. 회사에서도 우리 북클럽 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북클럽 TV 유튜브 채널을 또 오픈할 예정이고요. 또 육아 강의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자주 소통하기로 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책 읽기라면 좋을까 고민해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몸 중에서도 이 눈에 대한 융합 독서를 준비해 봤어요. 연령대는 4에서 7세 정도 되고요. 아이들이 그림으로만 봐도 또 좋고 우리가 호기심 백과큐 또는 원리가 보이는 과학처럼 인터랙티브 북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하고 재미있는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매체 책 읽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패드만 갖고 계신 분들은 검색을 해서 읽어주시고요. 실무 도서가 있는 친구들은 나도 저거 집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꺼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클럽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마음 그랬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좀 다양한 영역의 책 읽기를 잘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우리가 미래 인재상에서 원하는 게 창의력 있고 분석적이고 또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면서도 리더십이 있고 아이들의 감성 지수를 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력까지 두루 갖춘 인재를 위해서 우리 교과과정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지금 뭐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비판적인 독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책 읽기를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즐거운 책 읽기가 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패드에서 재밌는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많이 끌어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클럽 하는 친구들은 이제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해줄 수 있도록 짝꿍책도 되어 있고 또 친구들의 뭐 퀴즈라든지 재미난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막 폭발하는 시기에 더 재밌는 이 호기심거리들로 질문을 계속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즉각적이고 재미있는 해결을 해주는 게 북클럽의 취지이고요. 또 만약에 질문이 없다. 우리 아이가 요즘에 좀 흥미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이 선생님들의 책 수업도 재밌지만 패드에서 이제 하나씩 나와주는 메인 투데이라든지 누리 투데이의 이 뭐 동영상 아이들이 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노래라든지 동요라든지 다큐멘터리 영상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열어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씩 지식을 좀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이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이 머리를 쓰면서 사고력이 점점 넓어지는 과정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즐거운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의 큰 자산이 된다. 이렇게 서두를 좀 남기고 싶고요. 자, 제가 준비한 책 이게 뭔지 보실까요? 호롱불 옛이야기에서 만날 수 있는 효녀 심청 전래동화예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책을 꺼내 들었을까요? 네, 눈 하면 앞이 안 보이는 신봉사 그리고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한 이 효녀 심청이의 이 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프고도 또 아름답고도 신비한 배경으로 펼쳐지는데요. 전래동화를 읽는 이유 잘 아실 거예요. 선과 악이 뚜렷하고 아이들이 모험 이야기를 통해 가치관이 성장을 하는데요. 이 시대적인 배경, 간접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지혜와 즐거움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래동화 안에는 굉장히 언어적으로 풍부한 비유의 표현이라든지 풍성한 어휘력, 우리가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호롱불 옛이야기처럼 문학성이 우수한 책, 그림이 매우 아름답고 권위 있는 화가들이 그린 이런 글과 그림의 책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재미도 느끼고 또 우리가 가치관도 함께 같이 성장해 가는 책,
효녀 심청의 이야기는 정말 매 페이지가 아름답고 감수성을 정말 풍부하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첫 페이지부터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야기만 짤막하게 해드릴게요. 곽씨 부인이랑 이제 신봉사가 어렵게 아이를 간절히 기도한 뒤에 만나게 되어 있는데 곽씨 부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신봉사가 이렇게 우는 아이를 데리고 말을 해요. 울지 마라 아가야. 배고파서 우느냐 어미 잃고 우느냐. 날이 밝으면 젖 많이 먹여주마. 울지 마라 아가야. 그래요. 큰 청을 안고 젖을 물려주었어요. 이렇게 배경 그림을 통해서 정말 신봉사는 이런 시대에서 심청이를 키웠구나 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이 장면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심청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소리에 눈을 떴어. 주위에는 용왕의 신하들이 배곡으로 장식한 가마를 들고 있었지. 하늘나라 옥황상제가 효녀 심청을 구해주라고 용왕에게 명을 내린 거야. 신하들은 심청이를 가마에 태우고 온갖 보물로 치장한 용궁으로 데려갔어. 이렇게 용궁의 이미지도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롭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답니다. 이제 여기 배경에서도 알겠지만 불교 사상의 바탕으로 윤회 사상이 담겨져 있는 이 배경을 중심으로 다시 인간 세상에 오게 되고 임금님의 눈에 들어 이제 왕비로 살아가게 돼요. 더 멀리서 우리가 이제 보는 듯한 시선으로 많은 맹인들이 와서 잔치에 함께 참여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효녀 심청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와 재회를 하고 정말 눈물로 얼싸안고 나서 마치 딱지가 쩍 갈라지듯이 눈이 떠지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맹인들의 눈도 떠졌대요. 그리고 효녀 심청과 아버지는 행복하게 잘 살았고 그 후로도 심청이와 같이 했던 이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다음은 유아 시기에 꼭 필요한 사회 개념을 쉬운 그림과 이야기로 표현한 한 걸음 먼저 사회 그림책의 안내견 순둥이의 하루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림에도 알겠지만 이제 시각장애인인 송이와 보조견의 이야기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 모험을 떠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과연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장치가 잘 배려 있게 융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책을 통해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길을 가다가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점자 블록 되어 있는 거 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걷는 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노란색의 길이 쭉 횡단보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또 이런 친구들 옆에는 강아지가 왜 있는지를 이렇게 조그만한 페이지를 통해서 또 보여줘요. 점자 블록, 시각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 깐 특수한 블록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 되어 있는 곳은 멈추라는 뜻. 선형 블록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뜻이라고 정보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였구나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과 강아지를 만났을 때 지켜야 될 규칙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길을 안내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함부로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또 소리내어 부르지 않는 거죠. 중간에는 우리 송이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미술 전시회에 초대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배려를 하면 좋을지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지를 다른 시각에서 좀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편견을 버리세요. 자신이 원해서 장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도울 수 있어요. 라는 도움말 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사람들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스티븐 호킹 천재 물리학자의 이야기, 내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의 이야기와 같은 시각 장애를 앓고 있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했지만 이 절망하지 않고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정말 이 과학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 이야기, 마라토너의 이야기까지 친구들이 같이 본다면 이 사회 개념에 대한 눈이 조금 더
떠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첫 인물 그림책 2담에서 점자를 만든 루이 브라유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보실게요. 우리 친구들이 눈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포기하고 싶고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루이 브라유도 그랬어요. 3살 때 사고로 눈을 잃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집안에서만 이렇게 지냈어요. 소리에 집중을 했고 또 좀 절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 이 힘든 상황에 정말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부의 도움으로 신부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반 학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파리에 있는 맹인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글자가 너무 크고 또 빨리 읽기는 어렵고 많이 찍어야 해서 복잡했던 점자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 나이가 15살이에요. 정말 복잡하고 힘든 노력 끝에 3년 동안 점자 공부에만 매진을 해서 이 노력 끝에 6개의 점으로 알파벳을 연구하는 방법을 알아냈고요. 간격도 확실해지니까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이 만든 점자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행복해지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루이 브라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은 전기를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야간 문자를 배우다가 본인이 점자를 정확히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대목도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루이 브라유가 죽은 지 100년이 된 해에 열린 기념식에서 점자 알파벳을 설명하는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그랬대요. 우리 시각 장애인들은 인류가 구텐베르크에게 빚을 진 것처럼 루이 브라유에게 빚을 지었습니다. 라고요. 그의 업적에 정말 감사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루이 브라유가 만든 점자책을 통해서 지금도 이 마음의 문, 지식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실어주는 이야기,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감동도 받지만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5, 6세에게는 정말 이 전집 위인전을 읽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글자 하면은 세종, 마음의 눈, 또 진짜 사람들의 눈을 떠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과학기술의 도입과 연구에 정말 몰입을 한 세종,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 이야기도 우리 이담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루이 브라유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백과 영역의 2가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볼 텐데요. 하나는 첫 지식 그림책 콩알이고요. 하나는 우리 인터랙티브 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책을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제 먼저 볼게요.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아요. 눈에는 이제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게 되고 무슨 색인지도 알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눈은 똑같은 사물이라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데 그래서 두 눈을 함께 봐야 사물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정말 사실만을 담은 책이죠. 이 책의 감수자들도 정말 대단하고 최신 정보를 담기에 노력한 책이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볼까요? 우리가 사물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요. 빛이 눈동자를 지나면서 눈 안쪽의 무리체가 거꾸로 비추는데 이것을 뇌가 똑바로 보게 해줘요. 눈동자는 빛이 들어오는 길이고요. 밝은 데서는 이제 눈이 부시지 않게 눈동자가 작아지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더 많은 빛을 눈으로 들어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이렇게 동공이 커진다는 사실을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피부라든지 우리 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 백과 Q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 방대한 지식이지만 넘기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제별로 낱말 찾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 있는 이렇게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이렇게 골라볼 수도 있고 우리 몸에 대한 이런 글자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거꾸로 비친단다. 하지만 우리 머리에 있는 뇌가 다시 똑바로 보게 해주지.
눈의 비밀을 하나 더 알려줄까? 우와, 깜깜해. 어두울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커져. 더 많은 빛을 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커지는 거란다. 자, 이제 불을 켜볼까? 화면에서 스위치 버튼을 눌러줘. 눈부셔. 밝을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작아져. 눈동자가 작아져서 눈이 부시지 않게 해주는 거란다. 우리 아이들 3에서 5세 친구들 1만 명의 질문을 수집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즉시 아이들이 이렇게 눈높이에 맞는 이제 정확한 대답을 좀 호기심과 창의력과 잘 어우러져서 표현한 책이고요. 이 책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누리 과정하고 연계한 백과 종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깜빡깜빡 눈을 떠봐. 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페이지마다 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두웠다가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 이렇게 우리는 색깔과 모양을 구분할 수 있는데 분홍색 사이사이에 하늘색, 그리고 이제 네모들 사이사이에 동그라미 하나, 이제 생맥, 색양 우리 그런 검사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호크심 백과 큐에도 봤죠? 어두울 때랑 밝을 때, 밝은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홍채가 커지면서 동공이 작아져요. 빛을 적게 받아들여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지식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래요. 눈은 또 얼마나 엉뚱한지 몰라. 막 헷갈리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거를 흔들면은 빛이 굴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원에 따라서 우리 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기도 하대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 눈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식을 또 줍니다. 그뿐인 줄 아니? 눈은 스스로 지킬 수도 있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 그래서 눈은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깜빡깜빡 눈을 떠봐. 되게 재밌게 이야기책으로 눈에 대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4에서 7세 친구들한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한 걸음 먼저 수학에 내가 깨워줄게 시계. 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계를 담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 캡슐 우리 역사에서 장영실이 개발한 자경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띵띵땡땡 자동 시계가 필요해. 세종대왕이 같이 만들었던 이 자경록, 어떻게 우리 최초의 시계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며 지금 우리가 보는 시계는 정확히 어떤 시각을 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도 같이 비교해서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이구, 지금 몇 시지? 짧은 바늘이 11, 긴 바늘이 12, 그래서 11시구나 라고 해요. 지금은 몇 시야? 긴 바늘도 짧은 바늘도 12시를 가리키는구나 하고, 자, 내가 짧은 긴 바늘 헷갈렸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짧은 바늘이 가리키는 12, 또 이 사이에 긴 바늘이 6을 가리키면 12시 30분. 그래서 매시와 분에 대한 개념도 좀 재밌게 알아갈 수 있고, 또 코딩의 개념도 익혀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기. 전박이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일을 해요. 언제 아기 돼지들에게 우유를 배달을 하는지 시계를 보고 이야기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응용 문제도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스토리 캡슐 우리 역사인데요. 저는 이런 역사책을 보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배경이래요. 우리 곱단이는 오랫동안 단오날을 기다렸죠. 왜? 아침 이슬로 세수를 하려고 말이야. 그리고 건넌 마을에 점순이도 불렀어요. 점순아, 단오날에 상추밭으로 이슬 세수하러 가자. 그래, 언제 만날까? 이슬이 마르기 전에 일찍 만나자. 그래? 근데 일찍 언제? 아침 먹기 전에. 하고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정확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물당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당번이 이렇게 물시계 군사들이
막 이렇게 졸기도 하고 시간을 잘 못 맞춰주면은 심지어 아기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지금이 언젠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별을 보면서 지금이 시간이 언제쯤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부탁을 했죠. 자, 때가 되면 저절로 시각을 알려주는 새 시계를 만들어라. 자동으로 소리나는 시계? 어떻게 하지? 그래? 쇠구슬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쇠구슬이 굴러가서 종치는 인형을 움직이게 한다면? 그래서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이제 시계를 만들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야기 속의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 많은 시계가 발달을 했는데 이렇게 천평일구 또 천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경료에 대한 소개까지 정확히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 친구들이 시계도 봤고 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도 같이 봤고요. 루이 브라이와 심청이 이야기 또 안내견 이렇게 순둥이의 이야기까지 눈에 대해서 다양한 책을 보면은 좀 재미있겠죠. 그리고 이 다음은 추가로 이제 조금 7세 이상의 친구들이 같이 보면 재밌는 책 제가 3권을 같이 소개를 할 건데요. 사실 이 DK사에 있는 비주얼 백과 인체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봐도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죠. 안에 글밥이 정말 많기는 해도 그림으로도 정말 생생한 사진, 그림이 아이들에게 호기심도 자극하고 정확한 지식 전달을 정말 총망라하는 백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림으로 봐서는 이런 비주얼 백과를 우리 친구들 같이 보면 재밌겠어요. 인체에서도 우리 여기 사람의 몸 첫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우리 몸을 정말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책 우리 아이들 경험해보면 너무 좋겠죠? 저희 딸도 그래요. 이렇게 넘기면은 엄마 이거 근육 좀 봐.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거는 뭐야? 그럼 또 이거는 염색체고 이거는 DNA야. 이걸 다 읽어줄 필요 없고 그냥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이들이 궁금한 것에서 정말 정확한 지식을 주고 이거는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과 시각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정확하게 이제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물시계 당번 군사는 졸고 있었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멍이 들도록 발톱을 꼬집었는데도. 자, 다음은 제가 이 DK사 비주얼 박물관을 여러분들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정말 우리 사진과 그림으로 하면은 정말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 생생한 사진을 통해서 호기심이 정말 극대화되고요. 질문이 끊이지 않게 해주는 책이에요. 우리 인체에 대한 주제에 자, 첫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몸이라고 나와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적인 생명체다. 타고난 호기심과 연관된 지성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기원도 나와 있고 인체를 연구하는 해부학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몸에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우리 몸이 이렇게 뼈와 근육 여러 가지 신경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색체, DNA, 세포, 조직 이런 게 정말 리얼하게 사진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 3살인 친구들, 4살인 친구들도 그냥 그림만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질문 막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초등에 가면은 내가 직접 우리 몸에 대해 조사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 비주얼 박물관 꺼내놓고 나만의 레포트를 작성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몸의 구성을 정확한 지식 정보책으로 함께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눈의 시각인데요. 이게 이제 수정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의 내부 구조. 각막 안에는 이렇게 있고 시신경은 망막에서 만들어진 이 신경 신호를 뇌에 전달한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눈에 대해서 봤잖아요. 빛이 들어왔을 때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도 보여지고요. 눈의 구조도 이렇게 우리가 단면을 잘라낸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눈 연구를 했던 과학자들도 알게 되고요. 멀리가 보이는 과학의 초파리 가족의 비밀이에요. 왜 위대한이란 글자가 붙었을까요? 네, 초파리는 보통 이제 식초나 이 시큼한 것을 좋아하는데 얘네는 엄마 아빠가 모두 빨간 눈인데 그 사이에서 하얀 눈을 가진 초파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요. 엄마 왜 나는 엄마 아빠가 다 빨간 눈인데 나만 흰 눈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래요. 흰 눈 1세
할아버지가 하얀 눈이었기 때문에 너도 그 유전을 물려받아서 너도 하얀 눈을 가졌어. 그런데 사실 흰눈 1세는 돌연변이지만 너는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왜 초파리를 연구했냐면 인간과 초파리의 유전자가 60%나 일치를 했기 때문에 초파리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왜 기억을 잃어가는지,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알코올 의존증, 불면증, 여러 가지 비만 치료.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또 오래 사는 방법이나 똑똑해지는 비결도 알고 싶어 했대요. 마지막이에요. 웅진 지식 그림책. 아빠, 엄마를 왜 닮을까?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면 과학 환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요 지식 그림책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궁금해야 될 만한 것, 호기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풀어주는데요. 엄마 아빠를 모두 닮았어. 엄마 아빠의 특징이 전해지는 것이 유전이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 가족끼리 닮는 것도 유전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런데 나는 왜 하나씩 닮은 게 아니라 눈은 아빠를 닮고 머리카락은 엄마를 닮고 하는 거야? 그건 둘씩 짝지어져 있는 유전자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여기서 힘이 센 유전자가 더 많이 활동을 해서 네 몸의 특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쌍꺼풀 유전자가 활동을 해서 쌍꺼풀이 생기고 턱을 오목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턱이 오목해졌어. 그리고 자 그러면 염색체는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실같이 생긴 것을 DNA라고 해. 길게 꼰 꽈배기 모양의 DNA도 우리 몸에 있죠. 지식을 이렇게 총망라하는 책 읽기까지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궁금증이라든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가지치기 해갈 수 있는 웅진의 재미난 책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 6월 달에는 재미난 책 읽기 방법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각을 통한 다양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책 읽기와 독후 활동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